창의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영감이란 말은 그림이나 음악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국한된 말이라고 생각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받은 영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은 굳이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자신만의 스타일링을 하고 쓰는 물건만 봐도 그 사람의 색이 묻어나는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을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똑같은 무언가를 해도 자신만의 개성으로 심지어 감각 있게 표현해내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고 또 되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개성을 갖게 되는 걸까? 오래전부터 품어온 물음에 대한 답을 나는 우애의 곳에서 찾았다. 이번 여행 에세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4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즉, 나만의 개성을 갖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자극받기. 많이 보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이든 익숙한 것이든 간에 자극을 찾아서 나서봐야 한다. 나도 최근에 안 하던 짓을 했는데 예술 영화와 사진전을 가봤다. 프렌치 디스패치라고 작년 11월쯤 개봉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내 기준으로 말하자면 예술 영화 같은 거였다. 예술 영화 같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한 번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라고 해야 하나? 나는 답답해서 원래 그런 장르를 즐겨보진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간단하다. 대칭. 이 영화의 감독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만든 웨스 앤더슨이었기 때문이다. 프렌치 디스패치는 지루할 것만 같았던 예술 영화에 대한 내 편견을 바꿔놓았다. 아니, 완전히 매료시켰다. 계속 대칭을 이루면서도 묘하게 다른 구도로 영화가 이어지는데 그런 구도와 연출, 심지어 색감마저 아름다워서 마치 잘 만들어진 잡지를 영화로 만들어준 것 같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스타일을 담아 표현해낸 것이 정말 대단했고 이런 감각을 갖춘 그가 부러웠다. 나도 최근에 영상 작업을 시작했다 보니 나에겐 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싶다. 나도 이렇게 개성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스타일을 분석했다. 두 번째, 시선을 빌려 따라해보기. 웨스 앤더슨의 특징은 크게 대칭과 색감이다 보니 한동안 그 2가지에 꽂혀 있었다. 찾았다 내 대칭, 내가 찾던 대칭. 왠지 대칭적인 구도가 특별해 보였고 옷도 색감이 예쁜 것을 걸치고 다녔다. 마침 성수동에서 웨스 앤더슨의 사진전이 하고 있었고 나는 당연히 보러 갔다. 들어가자. 당연히 웨스 앤더슨의 작품들이 전시된 줄 알았던 나는 처음 입구에서 감독이 적어둔 짧은 서평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찍고 싶은 사진들이다. 아니, 본인이 찍었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해서 팸플릿을 펼쳐보니 이 사진전엔 작가 한 명의 작품들을 모아둔 게 아니라 웨스 앤더슨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기록한 특별한 순간들을 모아놓은 전시였다. 그래서 이 사진전의 이름이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었던 것이다. 우연히 웨스 앤더슨, 영어로는 AWA? 이 계정은 평범하게 여행을 다니던 한 부부가 여행지에서 이거 왠지 웨스 앤더슨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한 PD였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다. 많은 영감을 받고 있어. 평범한 사진전과 다르게 하나의 여행을 하는 듯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다. 각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마주친 웨스 앤더슨스러운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각 사진 옆에는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어서 마치 함께 여행을 하고 온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이런 답답한 코시국에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전시이기에 아직 안 가본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가보길 추천한다. 나는 이런 감각 있는 사진은 예술가나 찍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전시를 보면서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나만의 개성을 갖추는 핵심이다. 일단 처음에는 많이 봐야 하고 그 시선을 빌려서 따라해 봐야 된다. 저기요. 일반 사람들이 찍은 사진전을 보고 오니 너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 해보기로 했다. 마침 사진전 근처에는 사진을 찍기 좋은 서울숲과 분위기가 예뻐서 유명해진 필름 카메라 가게가 있었기에 바로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녔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골목이나 가게도 대칭을 이루면 왠지 특별하게 보여서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계속 찍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난 대칭이 아니어도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대칭이 안정감을 주긴 하는데 대칭이 아닌 것도 이뻐. 대칭이 아니어도 저마다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펼쳐진 서울숲의 풍경은 또 그것대로 아름다웠다. 꼭 그게 아니어도 좋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나만의 개성을 갖는 세 번째 방법. 나의 시선을 찾기. 좋아하는 걸 따라하다 보면 이게 나랑 맞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 맞는 것 같았는데 뭔가 아쉬움을 느낄 때. 그럼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게 느끼고 무엇에 아쉬움을 느꼈는지.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근데 말이야, 내가 여기서 찍으면서 느낀 게 대칭이 아니어도 편안한 느낌이 있어. 일단 추우니까 카페에 가서 마저 찍을까? 개가 짖네. 가란 뜻이야. 가. 네 번째 방법, 사색.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왜 좋아하지? 나는 어떤 걸 아쉬워하지? 왜 그럴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 등등. 그 사색 속에서 발견한 나의 기준, 곧 나의 필터로 또 찾아보는 것이다. 그럼 한층 더 새로운 세상이 보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거기서 생긴 자신감으로 모방을 넘어서 내 것을 첨가하다 보면 비로소 나다운 나의 색을 점점 갖추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런 개성, 감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였다. 되게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말 속에 답이 있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느끼는 바는 매우 다른 법이다. 마우스패드 2개. 보시나요? 짜잔. 그리고 너 휴대폰 보여줘야지. 휴대폰 케이스를 이렇게 꾸몄답니다. 이건 제 건 아니고요. 스탠리 거예요. 이제 스탠리를 할지 쭈로 할지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너무 이쁘게 사진을 찍는 뭔가 자신의 철학이고 감각이 있게 사진을 찍고 다니는 여행가가 되어서 나만의 피드를 이쁘게 꾸미고 또 그걸로 사진전을 열고 그런 작은 꿈을 꾸게 되었죠. 나는 이 네 가지 방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록이라고 하고 싶다. 이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일단 많이 보고 거기서 걸러진 나의 필터로 또 찾아보고 그 기준이 명확해지기까지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시선으로 기록해보는 것. 아직 나의 기준이 없고 색이 없는 것 같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내가 일상을 살다가 무언가 흥미롭게 느끼거나 바라봤던 내 마음에 남았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 거기서 영감은 시작되니까. 어디에 있든 영감은 당신 눈앞에 있다. 그게 전시의 주제이자 거장 감독이 전해주는 나만의 색을 갖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시선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오늘의 특별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나의 색이 되면 나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 사람들은 또 나를 통해 영감을 주고받으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나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과정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죠? 이 영상을 보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더 재밌게 여행 다니고 싶어요. 이상 라이프샷이었습니다. 와우, 정국이다. 이거 썸네일 각인데? 야, 열정 아저씨다. 열정! 아이, 부끄러워.